편입되어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황제를 통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삼위일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기독교 시대가 4세기에 열리게 한 관심도 그 시기에 같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성지순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또 황제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직접 성지를 방문고자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가시고자 하니 황제가 많은 또 인원을 동원하여 친히 성지를 방문케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새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무덤 골고다 성묘교회 326년부터 33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자리 위에 예수 탄생교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람산에 있는 주기도문 교회인데요. 이름이 현재는 주기도문 교회지만 그때에 지어진 이름이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교회를 지으셨고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래를 따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번 꼭 한 번 이상 성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지순례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다들 성지순례가 조금은 사실은 여행이죠. 갈 때 우리 또 여행사를 통해 가기 때문에 여행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목적을 중세의 우리 믿음의 선생들의 모습을 통해 소개를 하면 혹시 영화를 보셨을까요? 저 그림 포스터 보고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소개를 해줘야 차츰 성지순례의 목적은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유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속죄를 위한 필수 코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 고프리드가 자살한 아내 그리고 동생을 살해한 본인의 속죄를 위해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있는 성지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처음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을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셔서 반드시 보셔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이곳을 안 보면 성지순례를 또 단팥빵을 드시는데 팥을 안 드신 거랑 똑같은 것은 어디일까요? 반드시 갈 곳은 골고다 예수님의 무덤교회입니다. 제가 2020년에 2월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터져서 여행이 3일 남았는데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이 예루살렘하고 8km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쫓겨나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다가 유일하게 골고다를 못 보고 돌아온 팀이 저에게 유일한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가셔서 무탈하게 꼭 골고다를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해요. 네, 2020년에 그런 사례가 정말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 주간 여행사 천지항공 방문국가 이스라엘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일정 8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출발합니다. 돌아오는 귀국일도 9월 7일, 8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31명, 32명, 그리고 사무차 10명에서 총 73명이 한 팀이 되어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출발을 언제 하는지 지금 본인의 출발 날짜를 잘 모르셔서 지금 가방 싸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먼저 1팀 남부 시찰 중심으로 정확하게 다음 주 이 시간 8월 27일 주일날 밤 8시까지 인천 몇 공항이에요? 1공항입니다. 2공항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1공항으로 오셔야 됩니다. 9공항이에요. 신공항 말고. 그 다음에 3층 출국장이 3층입니다. 3층으로 오셔서 F 카운터로 집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 팀 북부 시찰 중심으로 이 팀은 하루 다음날 8월 28일 월요일 밤 동일한 시간 8시까지 인천공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팀 동부 시찰 중심으로는
8월 28일 월요일 아침 8시까지, 그러니까 3호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1호와 2호의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까지 인천공항에 10분은 모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출발 날짜 다 시간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사진 찍으시게요? 괜찮으시죠? 일정을 대조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데, 1팀 다음 주 주일날 밤 8시에 공항에 모여서 11시 35분 비행기로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5시 10분에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서 바로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잘 주무셔야 합니다. 11시간 35분 동안 비행기에 가고 식사 2번 드리는 동안 잘 드시고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식사를 하시고 이스탄불 관광을 하고 그날 숙박을 하는 동안에 3팀은 아침 11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저녁 5시 10분에 도착하여 곧바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환승해서 밤 9시 55분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3호팀 10명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2호팀, 2팀이 둘째 날 밤 출발하여 8월 29일 화요일 아침 5시 10분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환승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 팀 모두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시간이 비슷해지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부터 공통으로 공통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서 1, 2, 3팀이 만나서 버스를 몇 대로요? 2대로 나누어서 탑승을 합니다. 나누어 드린 그 두 번째 종이에 보면 이렇게 버스 2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버스를 타는지 거기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1호차와 2호차는 이때부터 일정을 같이 합니다. 8월 29일 화요일날 지중해변의 가이사랴, 갈멜산, 무기또, 나사렛, 가나를 경유하여 갈릴리로 이동, 호텔 투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일정은 갈릴리가 아니고 나사렛에 있는 호텔에서 주무시게 될 거예요. 갈릴리까지 올라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주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 5분인데요. 짐을 자꾸 소속해서 나오면 10시간 조금 못 되고 거기서 가이사랴로 이동하면 대략 10시 반에서 11시 가이사랴를 둘러보는 데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나오면 12시에 식사를 하러 바로 가셔야 되는데 이동을 하고 그래서 첫날 제가 예상할 때 갈멜산, 무기또, 나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조금 다 첫날 진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식사는 또 하셔야 되고 또 시간 안에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 일정을 다 못해도 아마 그 현지에서 나오시는 가이드가 최선을 다해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30일 수요일 일정은 같습니다. 골란보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지역, 북부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 선산 예배까지 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주무신 다음에 8월 31일 조식 후 마사다, 유다 광야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여기 천지 여행하고 여기 사장님께 만났을 때는 마사다까지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리고에서 시험산 올라가는 케이블카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지 또 일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해도 좋고요. 이 일정이 시간적으로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여리고 시험산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사다, 사해바다 수영하고 쿰나, 사해사본 발굴지역, 여리고, 유다 광야까지 보고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저녁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 방문하고 호텔에 투숙하시는 일정. 그 다음에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조식 후 라기스 골짜기, 부엘세바, 백구브린 소라 딥나, 베셈스 아일론 골짜기, 소레 골짜기, 엠마우스 오브 아세가, 엘라 골짜기를 방문하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데요.
제 경험상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천 갔다 수원 갔다 과천 갔다 의왕 갔다 뭐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의지가 강하시고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지금 8월 31일, 9월 굉장히 덥고 한차에 인원이 3, 40명에 또 평균 연령이 지금 조금 높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 일정을 다 하기는 좀 어려워도 목표는 저렇게 하시고 또 못하셔도 은혜로 또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 호텔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갔다 온 호텔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호텔 깨끗하고 좋습니다. 방도 넓고 그래서 주무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9월 2일 이스라엘 마지막 날 일정입니다. 조식 후 예루살렘입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올드시티 비아돌로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교회 쪽을 방문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정이 좀 예상됩니다. 보시면 밤 10시에 출발하는 1호차, 밤 10시에 출발하는 2호차, 그런데 8시 35분에 출발하는 3호차가 이제 버스는 지금 같이 타고 있잖아요.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호차는 모두가 8시 35분이면요. 5시 반 사이, 5시에서 6시, 늦어도 6시까지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수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8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11시 50분에 도착하는 동안에 여기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두 팀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스탄불로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날 일정을 보시면 여기 1호 팀을 기다려서 함께 버스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공항에 먼저 도착하셨지만 이스탄불에 도착을 하셨어도 버스가 아직 10명을 태우러 나오지는 않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른 두 팀이 자정넘어 도착하면 같이 차를 타고 호텔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6시 35분에 이스탄불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 6시 35분이 버스가 아니고 공항의 비행기예요. 그러면 공항에 몇 시까지 가셔야 하죠? 4시, 5시까지는 가셔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첫날 이스탄불을 보셨어요. 첫날 이스탄불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래서 공항의 비행기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3시간 주무시고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짐을 붙이실 때 한국 그 여행사에서 뭐라고 그 일정표에 되어 있냐면 짐은 바로 이 카이세리 공항으로 보내니까 그냥 3시간 주무실 그냥 이 세면 도구랑만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큰 짐은 다 붙이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갑바도기아를 먼저 둘러보시는 동안에 두 팀은 이스탄불을 보셔야 하는데 또 이스탄불에서 넘어가는 비행기가 조금 시간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원이 지금 30명, 40명, 전체로는 70명이 한 비행기에 우리만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스탄불 관광은 두 팀이 같이 하시고 4시 5분 이스탄불 출발 비행기를 타시고 여기 6시 15분 그 다음에 카이세리 공항에 도착해서 또 차가 한 대니까요 기다렸다가 같은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일 저녁이에요. 일정으로 인해 저녁 식사 후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BCD가 먼저 출발해요. 라우디가 히에라볼리 1.3으로 호텔에 투숙하고요. 하루 늦게 갑바도기아 일정을 둘러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루 먼저 빌라델피아, 사대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7교회를 둘러보시고 하루 늦게 그 다음 일정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9월 6일 두아디라 버가모 방문후 이스탄불로 차량을 이동하여 그날 자정 넘어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들리지 않고 바로 공항에 가셔서 이제 인천으로 도착하셔서 여행이 마무리가 된다면 빌라델피아 사대 에베소 방문 아이발리으로 이동하여 호텔을 투숙하시고서 그 다음 일정에 두아디라 외관, 버가모 외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보시면 출발 시간이 5시 45분, 오후 5시 45분인데 여기는 자정 1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BLT 언덕 순례라는 일정을 하나 여행사에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좀 생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32명의 항공을 일요일 주일 저녁 출발, 월요일 저녁 출발 갖고 있는 사이에 또 10명의 팀을 하나 또 만들다 보니 이걸 똑같은 조건으로 다 맞추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런 정중한 양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핸디캡이 생긴 3호차에게 32명의 티켓은 여행사에서 원래 싸게 갖고 있었던 티켓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답니다. 아쉽게도 터키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되고요. 10분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된다는 기쁜 소식을 동부차리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물 안내 여러분 받으신 종이하고 동일합니다. 여권 그날 꼭 갖고 오시는데요. 여행사에서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권을 갖고는 오셨습니다. 공항에. 그런데 구여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최근에 여권을 새로 발행했는데 새로 발행한 여러 여권을 집에 두고 옛날 여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출발 전에 미리 옛날 여권을 아주 어디다가 깊숙이 그래서 꼭 공항에 구여권을 가져오는 불상사가 없도록, 구여권을 가져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여권을 잘 챙겨 오시도록요. 휴대용 가방 기내로 최대 8kg까지 한 개입니다. 노트북과 보조 배터리,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건 무조건 다 휴대용 가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물 가방 최대 25kg까지인데요. 가방에 여유를 좀 남겨두세요. 이유는 뭐게요? 올 때는 쇼핑을 하셔서 가방에 여유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출발할 때 꽉 채워가면 조금 공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한 개. 그리고서는 반드시 액체류는 수화물 가방으로 넣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귀중품 가방, 여권이나 지갑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찬송가, 부피가 작은 것으로,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자, 양산. 저희 방문 시기가 여전히 덥습니다. 한국의 8, 9월과 그곳의 8, 9월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금 해운대의 7월의 한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여전히 덥기 때문에 8월, 9월이면 이제 여름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꼭 모자 창이 넓은 것 혹은 양산이나 우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요 USB 휴대 충전 선풍기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글라스 필요하시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세면도구, 호텔에는 비누, 샴푸, 수건이 있습니다만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린스 없습니다. 치약, 칫솔 없는 경우 많고요. 헤어 드라이어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니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헤어 드라이어가 필요한 사모님은 꼭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이 하셔서 필요하신 분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약, 소화제, 동양주사제, 밴드, 비타민, 연고 등. 그리고 제가 전자모기향을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방에 모기가 별로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자꾸 물어요. 지금 우리나라랑 달라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는 이 공동 숙소잖아요. 호텔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자모기향을 가져오시면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건 추천이에요. 전자모기향은요. 귀중품, 도난의 우려가 있으니 귀중한 거 가져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내의 호텔은 한국 음식을 식당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 맛있는 김치랑 고추장에는 가서 좀 만나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호텔에서 식당에 여러분이 가져오신 한국 음식을 꺼내는 순간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잡수실 수는 있지만 호텔 내에 식당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터키는 괜찮습니다. 터키는 괜찮은데 이스라엘은 안 되고요.
베들레헴은 가능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인 마을이기 때문에 아랍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만 냄새와 부패가 없는 음식으로 방에 커피포트는 있고요. 전자레인지는 없습니다. 호텔 로비에도 전자레인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햇반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햇반이 가져가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한번 어떤 분을 모시고 갔는데 어느 교회에, 근데 이제 첫날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다들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에 인터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자레인지가 안 되는데 좀 와서 좀 봐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햇반을 드셔야 되겠대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아무리 봐도 어느 곳에 가도 여태까지 전자레인지가 있는 룸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자레인지에다가 햇반을 넣었다는 것일까? 갔더니 금고에다가 햇반을 넣고 이게 왜 안 되나? 없어요.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햇반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냉장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냉장고가 경우에 따라 방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태국이나 이렇게 동남아 여행, 필리핀이나 다녀오셔서 좋은 호텔들을 많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치가 높으신데, 이스라엘의 호텔은 금액은 비싸지만 동남아 호텔에 비하면 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좋은 호텔이어도 무슨 호텔이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동남아를 많이 다녀오신 분은 호텔의 기대치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복과 타월, 아쿠아슈나 샌들 필요합니다. 사해 수영 내려갈 때 한 2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야 물이 있어요. 점점 사해바다 물이 줄어들고 있어서 탈의하고 옷 갈아입고 수영하러 내려가는데 한 200m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바닥이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슬리퍼든 뭐든 꼭 신고 갈 수 있는 신발이 있어야 하고요. 혹 수영복이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영복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물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자외선 차단제 햇볕이 강압으로 SPF 50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손목시계, 호텔방에 시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렇게 3개짜리 이렇게 모양 3구짜리인데 이제 위에 2군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의지 한국인들이 그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가는 콘센트를 수년간 성지순례를 다녀온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자꾸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해서 구멍이 넓어져서 이게 원래 안 들어가야 맞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환잭이 없어도 들어갑니다. 거의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멀티탭을 좀 가져가세요. 지금은 휴대폰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멀티탭을, 근데 멀티탭에 코드가 없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자를 가져가시면 불편하니까 좀 한 1.5m라도 이렇게 코드가 있는 멀티탭 3구나 5구짜리를 하나 가져가시면 좀 충전하기가 좋으시겠죠. 음료, 물, 커피 믹스, 필터 커피 등 항상 방에 들어가 보시면 2명이 드실 수 있는 커피와 약간의 차가 준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더 드시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방에 냉장고의 문을 열었을 때 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에서 기사 아저씨가 물을 팝니다. 하나당 제가 알기로 1불 1달러씩 받고 팔고 있고요. 터키는 아마 하나에 1유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가서 덥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 드셔야 하는데 음료수의 가격이 얼마냐, 얼마 정도면 될까?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라를 하나 드시고 싶으시다. 콜라 가격이 조그마한 캔이 한 4,000원에서 5,000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GDP가 5만 불이 넘는 나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이 4,000원, 5,000원, 6,000원 음료수 하나 드시려면, 그러니까
조금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어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어폰 제공된다고 합니다. 복장 상의 여름이므로 반팔을 위주로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반팔을 입고 다니시면 소매랑이 이렇게 타요. 그래서 토시를 준비하시던 긴팔 난방을 준비하시던 우산을 쓰시던 살이 탑니다. 에어컨 실내 버스에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낮에 햇볕에 노출되는 거 싫으시고 가벼운 긴팔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벌 하의 활동에 편한 옷으로 준비하되 반바지는 만약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으시면 교회 입장이 안 되세요. 일정에 오늘 교회를 가는 일정이 없다 그럴 때는 반바지 짧은 걸 입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면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합니다. 신발은 편한 운동화, 캐주얼화, 슬리퍼 등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교회는 보시면 뒤꿈치에 끈이 없는 샌들은 안 됩니다. 그 샌들 중에 끈이 있는 거 있잖아요. 뒤꿈치에 끈이 있는 거는 슬리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입이 가능한데 끈이 없는 슬리퍼를 신고 가면 교회에 입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민소매도 교회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환전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이건 제가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물, 음료 많이 드시게 될 거고요. 호텔, 룸, 팁, 우리 내는 공동경비 말고요. 팁으로 방당 1불입니다. 두 분이 주무셔도 1불만 내시면 돼요. 지출 등의 사용도로 가급적 잔돈으로 1불, 2불, 5불, 10불 이런 좀 작은 돈을 준비하시되 쇼핑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뭐 두세 차례 정도 쇼핑, 터키에서도 두세 차례 정도 우리 쇼핑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안 사셔도 괜찮아요. 안 사셔도 괜찮으신데 혹 쇼핑을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환전해 가시면 나중에 남은 이 외국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필요한 그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은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사해바다 미용 제품 아하바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쇼핑하고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가나에서 추가로 기념품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터키는 갑바도기아에서는 터키석이나 도자기 같은 거, 파묵칼레에서는 면제품, 에베소에서는 가죽 잠바 같은 거, 이스탄불에서는 사과차, 터키시 딜라이트 기념품 등 사지 않으셔도 일정에 이제 거기 가이드들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구경하시고 저도 가서 늘 뭐 이렇게 여행하지만 저도 사봐야 100달러 저는 이렇게 살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애들 좀 갖다 주고 그런 정도 또 빈손으로 오기는 또 좀 미안하니까 그 정도 쇼핑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두 나라를 가기 때문에 200, 300달러, 200, 300유로 합쳐서 이제 이 정도의 환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달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기 터키에 가서 물건을 사셨는데 내가 지금 달러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러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 전화해서 더 많은 달러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달러와 유로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 우리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위원과 기독순서자 그리고 부총무 원래 저희 임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 준비를 위해 또 이렇게 더 충원했습니다. 선교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이어 돕는 손길 부르기와 각 팀마다 사진 촬영 담당 그리고 간호팀 사모님들 중에 현수막 제작 및 이동하여 게시하고 예배 드릴 때와 단체 사진 촬영할 때쯤에 좀 현수막 같이 걸어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찬조 및 현지 찬조 가셔서 또 마음이 감동하여 내가 같이 일행 중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내가 이렇게 돌리고 싶다 이러면 찬조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참고로 아이스크림이 비싸요. 아이스크림 뭐 하나에 1,000원씩이면 되나 생각하시는데 평균 내가 우리 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돌리고 싶다면 50에서 100달러 정도 지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입국할 때 이걸 잘 몰라서 제가 아직 못 가드리니까 설명을 드리면 요즘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공항에서 쭉 나와서 짐 찾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이 밑에 여권, 전자 여권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스캔을 하고서 여기에 얼굴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영화 보시면 이렇게 사진 촬영하잖아요. 이정재 사진 촬영하듯이 사진을 딱 찍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얼굴이. 거짓말이에요. 여권 사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권 사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나서 이런 종이가 하나 나와요. 이 파란색 종이를 여권사에 끼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 거기에 제출을 해야 그때 통과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이걸 꼭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저 종이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권에 꼭 껴놓고 마지막 날 이스라엘 나오실 때에도 저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종이를 잘 보관하셨다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국할 때 이렇게 생긴 곳에서 여권을 넣으셔서 스캔하고 파란 종이가 하나 나오면 그 종이를 여권사에 껴서 갖고 계시다가 입국할 때 이렇게 한 명씩 도장 찍어주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도장을 안 찍어주고 확인만 합니다. 저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 우리 지하철 탈 때 이렇게 표 넣고 나오잖아요. 저 종이를 스캔을 해야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저 종이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은 대략 준비했고요. 3부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